예, 주식 선물 괴리율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괴리율, 그 주식 가격보다 낮은 가격, 주식 선물 가격이 낮은 거, 누군가 아래에 베팅하는 거. 일단 현재는 요 종목이 1위네. RFHIC. 약간 고평가 종목이죠.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요즘에 이틀 동안 급락했는데, 급락하는 동안, 급락 시작하는 동안부터 장중에 2%대 된 후에 하락했습니다. 지금 오늘 반등하고 있는데 아직도 1.9% 유지하고 있죠. 하나투어. 그러니까는 이 괴리율이 마이너스로 된다고 해서 꼭 바로 하락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투어 계속 오르고 있죠. 하나투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게 계속 유지됐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게 참 잘 바로바로 먹히는 애 중에 하나인데 콘덴고에서 조금 얘 2% 넘어가, 얘 1% 넘어가서 2% 넘어가면 계속 하락할 겁니다. 여기 언제 또 바뀌었냐면은 어젠가 그제 고점, 장중 고점 한번 찍었죠. 어젠가요? 그때 바뀌었어요. 제가 볼 때. 장중에 잠깐 확인했었는데. 비스테크나 콘덴고에서 약간 이제 백오데이션으로 바뀌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1% 아래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장중에 이러다가 다시 보정되는 경우가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예전에 하락할 때는 제 기억으로 한 2% 가까이였었어요. 1%는 넘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뭔가 알고 GS 건설이 요즘에 조금 얘도 좀 잘 오르고 있는데 이게 다시 괴리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괴리율하고 상관관계를 저희가 좀 알게 된다면은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투어처럼 괴리율은 벌어지는데 상승 신호 구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상승 신호인 경우. 그죠? 이럴 때는 괴리율이 크다고 해서 하방을 확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승 신호구간 MACD 상향하고 21선 위죠. 그럴 경우에는 오를 때마다 분할로 조금씩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투어가 계속 주식 선물 가격이 낮은 걸로 봐서 누군가는 누군지 모르는데 누군가는 안 좋게 보고 있다. 그렇게 봐야겠죠. 최근의 상승은 예, 외국인은 별로 들어온 거 없고, 기관이 살짝 매수하면서 올리고 있는데, 개인이 좀 빠져나가죠. 외국인도 살짝이요. 살짝, 며칠, 조금, 외국인도 빠져나가다 조금. 근데, 어쨌든 기관이 좀 올리고 있는 것 같죠. 근데 기관이 뭔가 알고, 올리면서 알고, 쌓는 게 아닌가. 근데 좀 희한한 것은, 당장, 일주일 후가 만기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2% 아래에 하락을 걸어서 일주일 동안 쇼부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 막판으로 갈수록 이 벌어진 애들은 좀 희한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했을 때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그 다음 걸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거에 계속 2%가 벌어져 있는 애들이 있었고 그렇게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 엄청 끌어올리고 있긴 하거든요. 외국인이 한 7%에서 한 12%까지 올리면서 외국인이 끌어올리고 있는데 주식선물 노래하는 애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서 이거는 구간도 상향 구간이에요. 여러분 상향 구간인데 갑자기 괴리율이 벌어지면서 이틀 동안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괴리율이 벌어지고 있는데 조금 줄긴 했죠. 어제는 한 2%가량 장중에 근데 지금 1.9%인가요? 두산중공업 자체로 보면 외국인 들어오는 거는 좋은 일인데 이게 진성 외국인이 아니라는 얘기인가?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거는 두산중공업은 뭐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뭐 호재들이 있죠. 뭐 뉴딜 테마도 그렇고 근데 증자 붙은 거는요. 증거금 100% 종목이거든요. 얘네들은 신용대출도 증권사에서 안 해주는 겁니다. 왜 이러느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래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 두산 계열이 모르겠어요. 뭔가 뭐 실적도 물론 실적이 안 좋긴 하죠. 올해도 3월까지 안 좋긴 한데 좀 좋아지다 또 안 좋아졌구나. 안 좋아요. 근데 이게 과연 나중에 이 부채비율 너무 크죠. 이제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그건 낙폭과대여서 오른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뉴딜 펀드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뉴딜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오른 건데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뉴딜로 지원해 주고 나중에 뭐 국영기업으로 만들 겁니까 뭡니까 참 정부는 아이고 이거 뭐 예를 들어 1조 원을 지원해주 1조 원의 일감을 준다고 쳐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여권에서 이런 주식하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금융 세력이죠. 작전주 그러니까 사치 쪽 작전주뿐만 아니라 이런 대기업 중에 좀 안 좋은
이런 기업이지만 대기업인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런 금융 세력들하고 여권이든 야권이든 정치인들이 끈끈하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걸 키워주고 뉴딜 펀드 이 모양인데 해주고 있죠. 이거 보세요. 예전에는 자본총계가 이랬고 부채가 이랬는데 4조 원, 7조 원대였어요. 지금 점점 더 계속 까여가지고 자본총계, 이제 가진 돈이 이제 2조 5천억, 자산 이것뿐이 안 되고 부채만 8조 원대로 늘어가서 안 좋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하방을 연락에 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다음 달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달까지도 안 좋아지고 3월 하방에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대한항공 아직 괴리율이 많이 이 정도로 벌어지진 않았고요. 다시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괴리율, 괴리율 요 종목도 좀 고평가예요. 둘 다 좀 문제가 있고 GS 건설이 왜 늘어나는지는 조금 모르겠어요. GS 건설은 실적은 뭐 그렇게 안 좋진 않는데. 얘도 부채 비율이 뭐 아주 높진 않죠.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지고 있잖아요. GS건설은 부채 비율이나 이거에 대해서. GS건설도 조금 그렇게 되면서 조정이 오고 있죠. 조정 타임을 보는 건지 아니면은 어쨌든 요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셔도 연관이 있죠. 반대로 조금 플러스를 볼까요? 플러스인 애들 플러스 0.7%가 아니구나. 플러스가 최고가 어디냐? 0.7%가 최고예요. 포스코 인터 요 정도가 최고긴 한데, 근데 이거 장중에 약간 그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이격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포스코 인터는 뭐 거래량이 없진 않네요. 해서 제대로 된 가격이긴 한데 어쨌든 좀 주식선물 가격이 많이는 아니고 조금 차이가 나죠. 조금 높다. 1% 이상 많이는 아니라서 일단 조금 높은 것도 한번 상승하나 한번 보죠. 예. 그래서 요 콘데그와 백워데이션을 좀 참고해서, 근데 여기에 먹히는 종목이 있고 보시다시피 하나투어처럼 안 먹히는 경우가 있고 두산 종목도 몰라요. 좀 또 그러다 다시 반등할 수도 있고 한데, 여기 먹히는 종목은 잘 먹힌다. 예를 들어 세트를 헬스케어가 나중에 1% 이상 벌어지게 될 때는 세트를 헬스케어 하락전환 하는 여부를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 움직이는 애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다 두산중공업 다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애들이 이걸 올린 애들이 다시 이렇게 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